이런 구질구질한 걸 어디라고 들고 와. 우리 집안 수준 떨어지게.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둔탁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담긴 검은 장독이 바닥에 처박히며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안에서 배어나온 진한 작물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바닥을 적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견디며 딸을 위해 준비한 친정어머니의 마지막 정성이 그렇게 한순간에 오물 취급을 당하며 버려진 것입니다. 평생을 순하게만 살았던 한 여자의 눈빛이 그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그 행동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차가운 목소리에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며 이 집안을 뒤흔들 그 통쾌한 반전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이 놀랍고도 가슴 뻥 뚫리는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복수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전히 더위가 남아있는 추석 3일 전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지원은 마당에 산처럼 쌓인 채소더미 앞에 서야 했습니다. 명절 겸 시아버지의 팔순을 맞아 일가 친척은 물론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셔 100명분의 잔치를 치르겠다는 시어머니 박금자 씨의 선포 때문이었죠. 결혼 3년차 며느리인 지원은 그동안 군말 없이 시댁의 굳은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정도가 심했습니다. 100명분의 나물을 다듬고 생선을 손질하고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는 모든 과정이 오로지 지원의 몫이었으니까요. 지원아, 너는 젊은 애가 왜 그렇게 손이 느리니? 벌써 4시다. 나물 다 다듬으려면 밤새워도 모자라겠어. 금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마당 평상에서 채소를 다듬는 지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원은 욱신거리는 손목을 애써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요. 내일은 형님들께도 조금 일찍 와서 도와달라고 연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금자는 들고 있던 부채를 탁 내려놓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형님들이 내 친구니? 큰애는 친정 나들이 준비하느라 바쁘고 둘째는 몸이 약해서 이런 험한 일 못하는 거 빤히 알면서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가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징징거리니?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친정 이야기가 나오자 지원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원이 결혼할 때 금자는 지원의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하신다는 이유로 근본이 없네, 수준이 맞지 않네 하며 대놓고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남편 철수 씨 하나 보고 이 모든 수모를 견뎌왔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온종일 뙤약볕 아래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인 둘째 날, 지원의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지원은 땀범벅이 된 채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든 큰동서 서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당에서 고생하는 지원을 도와주기는커녕 코를 찡그리며 거실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 동서는 아직도 전 부치고 있나 봐요? 냄새 배니까 얼른 끝내라고 하세요. 시어머니 금자는 큰 며느리가 왔다며 손수 시원한 홍삼차를 내어주고는 둘이서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웃음꽃을 피우는 동안 지원은 밖에서 어지럼증을 참으며 100명분의 음식을 홀로 채워나갔습니다. 지원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부엌 구석에 둔 작은 단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지만 지금은 항암 치료로 기력이 다한 친정엄마가 이 간장을 써서 음식을 해보렴. 그래야 시댁 식구들도 우리 딸 솜씨 깊은 걸 알고 너를 더 예뻐해 주실 거야 라며 눈물로 건네준 시간장이었습니다. 지원은 엄마의 정성을 생각하며 정성껏 고기를 재우고 국물을 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일가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거실에는 지원이 이틀 밤낮을 꼬박 세워 만든 화려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지원은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음식을 나르기 바빴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해 명절이 더 바쁜 남편 철수가 퇴근 후 달려와 그 모습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원이 혼자 이걸 다 하게 하신 거예요? 형수님은 안에서 뭐 하셨는데요? 철수가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탁 놓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너 지금 내 마누라 편만 들어서 어미한테 대드는 거냐?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이깟 음식 좀 한 걸 가지고 뭔 유세가 이리 대단해. 서진은 옆에서 은근슬쩍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도련님. 음식도 잘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 친정아빠 회사에서 최고급 호텔 고기까지 보내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동서가 저 구석에 있는 이상한 장독물을 막 넣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맛이 이 모양인가 봐요. 서진의 손가락 끝이 지원이 소중히 여기던 시간장 단지를 향했습니다. 그 손짓 하나가 평온하던 잔치 자리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서진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주방 구석에 놓인 작은 장독을 가리키자 잔치 자리에 모여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금자는 기다렸다는 듯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저런 구질구질한 단지를 끼고 살아? 지원아, 저 안에 든 게 도대체 뭐기에 큰애가 저러는 거냐? 지원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엄마가 이번 명절에 저 기죽지 말라고 특별히 챙겨주신 시간장이에요. 엄마가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도 저 생각해서 정성껏. 어머, 동서. 저게 그 냄새나는 간장이었어? 어쩐지 아까 고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어머니, 이것 보세요. 제가 호텔에서 귀하게 구해온 고기에 저런 검증도 안 된 걸 부어버렸나 봐요. 어머, 아까워라. 서진이 코를 막으며 질색하는 표정을 짓자 금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지원의 집안이 식당을 한다는 사실을 평소에도 눈에 가시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집안 물건을 가져와 자신의 잔치 음식을 망쳤다고 생각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식당이나 하던 집안 물건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다고. 저런 재수없는 물건을 어디라고 거실에 들여놔. 당장 치워버려. 어머니,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이제는 저희 엄마 유산이나 다름없는. 지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금자는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지원이 말릴 틈도 없이 단지를 번쩍 집어들었습니다. 거실 문을 열어젖힌 그녀는 그대로 단지를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둔탁하고도 날카로운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산산조각 난 장독 파편 위로 지나고 검은 작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과 친정 어머니의 눈물이 담긴 시간장이 흙바닥으로 스며드는 모습에 지원의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지원은 깨진 파편과 검게 젖어드는 흙바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항암 고통 속에서도
딸에게 깊은 맛을 물려주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생명이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던 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지원이가 가장 아끼는 거라는 거 알면서 어떻게 마당에 내던지세요? 이건 장모님이 아픈 몸으로 딸 생각해서 담아주신 거라고요. 너는 아까부터 내 마누라 편만 드니? 저런 근본 없는 물건 때문에 집안 기운 다 망치게 생겼는데 며느리가 정성이 부족하니까 음식 맛도 저 모양이지. 금자의 독설에 철수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100명분 음식을 하느라 손가락 끝이 갈라진 아내의 손을 보았습니다. 철수는 결심한 듯 거실 한복판에 차려진 잔치상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이런 정성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아내가 만든 음식 줄 필요 없습니다. 철수가 상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뒤엎어 버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지원이 밤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거실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친척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고 순식간에 거실은 나물과 고기, 국물이 뒤섞인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철수, 너 미쳤니? 이게 어떤 상인데 감히 뒤엎어? 금자의 비명에도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저 미쳤습니다. 어머니가 제 아내를 식모처럼 부려먹고 친정 엄마의 유산까지 짓밟는데 제정신으로 있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형수님도요, 양심이 있으면 거들기라도 했어야죠. 입만 살아서 어디서 이간질입니까? 난장판이 된 거실에서 철수는 숨을 몰아쉬며 아내 지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원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순하게만 살았던 지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한복판에서 금자는 뒷목을 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철수의 형이자 큰동서 서진의 남편인 민석이 벌떡 일어나 철수의 멱살을 잡을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야, 김철수,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어디서 배운 행패야? 감히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잔치치상을 뒤엎어? 너 그 잘난 마누라가 시키더냐?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정말. 민석의 고함에 서진도 기다렸다는 듯 기세등등하게 지원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여보. 도련님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 마가 꼈나 봐요. 동서, 너 때문이야. 내가 평소에 남편한테 무슨 가스라이팅을 했길래 도련님이 이 사달을 내게 만들어? 이 오물들 내가 다 할려서라도 치워. 당장. 철수가 다시 한번 폭발하려던 찰나 정적을 깨고 지원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석과 서진 부부를 번갈아 후쳐본 뒤 전화를 받았고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모인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절박한 목소리가 스피커폰 너머로 터져나왔습니다. 이사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주도 옥돔 수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내일 국빈 만찬인데 이사님이 설계하신 메뉴 없이는 국가 망신입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사님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거실에 모인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빈 만찬, 이사님이라는 단어들이 이 아수라 장관은 너무나 이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박금자 씨는 멍한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고 서진 씨는 여전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사님? 동서, 지금 연기해? 어디서 사기극을 짜고 그래? 이사가 무슨 동네 개 이름인 줄 알아? 지원은 대답 대신 전화를 향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 지배인님, 침착하세요. 옥돔이 없으면 민어로 대체합니다. 민어불회의 식감을 살려 메뉴 수정한 10분 내로 보낼 테니 물류팀 대기시키세요. 지원이 전화를 끊자마자 마당으로 거친 타이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나란히 들어섰고 차 문이 열리자마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안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거실 바닥에 엎어진 음식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이사님, 이 무슨,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고 계셨던 겁니까? 국내 최고 권위 호텔의 총지배인과 임원들이 지원 앞에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과 서진 부부는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지배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제 동서는 그냥 식당 딸의 주부인데. 서진의 말에 총지배인이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식당 딸이라니요. 한지원 이사님은 대한민국 한식의 최고 권위자이자 저희 호텔 그룹의 전 메뉴를 총괄하시는 상전이십니다. 감히 누구더러 무례를 범하시는 겁니까? 이사님의 조리 비법 하나가 당신들 가문 전체의 가치보다 높다는 걸 모르십니까? 지원은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뒤로하고 총지배인이 내민 서리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곁에서 덜덜 떨고 있는 서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형님, 아까 호텔 고기라고 가져오신 거 말이에요. 그거 저희 호텔에서 하급으로 분류해서 폐기 처분하려던 재고품이더군요. 형님이 자랑하던 그 품격이라는 거, 제 결제 한 번에 사라지는 쓰레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주버님도요, 그 잘난 가문 격식. 앞으로 법정에서나 따지시죠. 저희 엄마 간장값 제대로 청구하겠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원은 남편의 단단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끼며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호텔 거물들과 함께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시댁 식구들 위로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이 탄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을 빠져나간 뒤 남겨진 시댁 거실은 비명보다 더 지독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엎어진 음식물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고 금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큰아들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거 다 연극이에요. 요즘 세상에 돈만 주면 저런 고급차에 사람까지 부리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지원이 저 여자가 우리 기죽이려고 어디서 저런 사기꾼들을 고용했나 본데 우리가 속을 줄 알고. 민석의 외침에 서진도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보. 호텔 지배인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총구석까지 와서 며느리한테 머리를 숙여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동서가. 어머니, 저거 다 가짜니까 걱정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다 잡혀갈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얄팍한 현실 부정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친척 숙모 한 분이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비명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여기 포털 사이트 메인에 지원이 얼굴이 나왔어요. 한식의 권위자 한지원 이사, 국빈 만찬 메뉴 정격 수정. 세상에, 아까 그 지배인이 한 말이 다 진짜였나 봐요. 숙모가 내민 화면 속 지원은 시댁에서 보던 수수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각국 귀빈들 앞에서 당당하게 한식을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은 금자가 식모 부리듯 했던 그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케 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즉각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저런 대단한 사람을 이틀 동안 잠도 안 재우고
100명분 음식을 시켰단 말이야? 금자 형님, 정말 너무하셨네. 천벌 받을 짓이지, 암. 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사이 서진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그녀의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서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가 왜 검찰 조사를 받아? 호텔 납품 계약이 다 취소됐다고? 그게 왜? 서진의 비명에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진의 친정회사가 호텔에 식재료를 납품하며 뒷돈을 챙겨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원의 결제 서류 한 장에 그동안 눈 감아주던 비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 회사가 왜? 민석이 당황하며 아내를 붙잡았지만 서진은 제정신이 아닌 듯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한지원이 다 짠 거라고요. 어머니가 아까 그 단지만 안 깼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어. 왜 사서 고생을 해서 우리 친정까지 망하게 하냐고요. 서진은 이제 금자에게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던 큰 며느리의 추악한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 역시 자신의 앞날이 불투명해지자 어머니를 향해 원망 섞인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큰 며느린데 진작에 대우를 좀 해주시지. 왜 장독을 깨서 이 난리를 만드냐고요. 금자는 자신의 평생 자부심이었던 대단한 큰아들 내외가 서로를 핥히며 추태를 부리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가문의 격식은 이미 엎어진 음식물과 함께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자리를 피하며 금자를 향해 혀를 찼습니다. 어휴, 평생 며느리 복을 발로 찼네. 금자 형님, 이제 어쩔 거야? 저런 효자 아들이랑 대단한 며느리가 등을 돌렸으니. 금자는 마당에 쏟아진 작물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씻어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게 된 처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시댁 마당의 흙먼지를 뒤로하고 달리는 차 안에서 지원은 남편 철수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부어오른 손을 꼭 쥐고 있는 남편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철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해서가 아니야. 그냥 너라는 사람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그저 참으라고만 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그래. 이제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곳에 너 안 보낼 거야. 우리 엄마지만 나 오늘로 어머니 아들 안 하기로 했어. 지원은 남편의 고백에 처음으로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정체를 숨겼던 것은 남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배경이 소박한 결혼 생활에 그림자를 드리울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녀가 이사님이든 식당 딸이든 상관없이 오직 그녀만을 지키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국빈 만찬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원이 재구성한 민어 요리가 국빈들의 식탁에 오르자 여기저기서 찬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는 외신들의 극찬이 쏟아졌고 지원은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푸드 컨설턴트로 다시 한번 그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성공적인 만찬을 마치고
연회장을 나오던 지원 앞에 뜻밖의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꾀죄죄한 행색으로 호텔 로비에서 서성거리던 시어머니 금자 씨와 큰아들 민석이었습니다. 금자는 지원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에구, 우리 귀한 며느리. 지원아, 어제는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장독 깬 건 내가 새 걸로 100개라도 사줄게. 응? 어서 집으로 가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으마. 옆에 서 있던 민석도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서진의 친정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든 지원의 영향력을 빌려보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재수 씨, 아니 이사님. 어제 제가 했던 말들은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우리가 보통 사이예요? 형수네 집안일 좀 잘 좀 봐주세요. 재수 씨 한마디면 다 해결될 일인데. 지원은 자신의 손을 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곁에서 자신을 호위하던 남편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와 형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형님.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연 끊겠다고요. 지원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저지른 그 추악한 행동들 때문에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원아, 가자. 회의 늦겠다. 호텔 로비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외면당한 금자의 일상은 그날 이후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던 가문이 체면은 이미 동네방네 퍼진 소문 덕에 걸레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차를 마시며 며느리 흉을 보던 동네 아주머니들은 이제 그녀를 보면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저기 가네. 항암 중인 사돈이 준 귀한 간장 단짓겠다는 그 무서운 시어머니 아니야? 아들이 인연 끊고 나갈 만하지. 금자는 시장통을 지나갈 때마다 쏟아지는 비난 섞인 시선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집안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금지옥 옆 아끼던 큰며느리 서진의 친정이 지원해 보고서 한 장에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호텔 식자재 납품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서진의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집안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친정집은 망했고 민석 씨는 이혼하자고 난리예요. 이게 다 지원이 그년 때문이라고요. 서진이 금자의 집 거실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금자에게는 그녀를 도와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석은 자신의 앞날에 방해가 된다며 서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평소 격식 있는 부부라며 서로를 치켜세우던 모습은 간대없고 오직 서로를 향한 원망과 악다구니만 남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 당신도 지원이 무시할 때 옆에서 거들었잖아. 시끄러워. 내가 가져온 그 쓰레기 같은 고기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만히 있는 지원이를 건드려서 이 사단을 만드세요? 민석의 분노는 이제 금자를 향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큰아들마저 자신을 원망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금자는 텅 빈 큰 집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의 빈자리와 마당에 지워지지 않는 검은 작물 자국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원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한식 브랜드의 첫 번째 런칭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주방 구석에서 전을 부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 앞에서 지원은 정갈한 한복 차림으로 서서 친정어머니의 시간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맛의 핵심은 기다림과 진심입니다.
누군가를 짓밟아 얻어낸 가짜 품격은 금방 시들지만 사랑으로 담근 장맛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지원의 연설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장 뒷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철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는 지원의 사업 파트너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시댁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서로만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성공적인 행사 후 요양원에 계신 친정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비록 장독은 깨졌지만 지원은 어머니의 비법과 남은 한 방울의 정성까지 모두 모아 장맛을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가져온 음식을 한 입 맛보시더니 야윈 손으로 지원의 손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지원이 손이 고생했다. 내 딸아. 이제 내 장맛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 주겠구나. 그 한마디에 지원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최고의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 소박하고도 진실한 식탁이었습니다. 몇 달 후 지원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당에는 수십 개의 장독이 정갈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옹기들은 마치 주인공을 호위하는 병사들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이제 지원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주방 구석에서 전을 부치지 않습니다. 그녀가 직접 고르고 정성을 들여 담근 장들이 저 안에서 세월을 이겨내며 깊은 맛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당 한쪽에서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장독대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은 지 1년 그는 지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철수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아내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지원아, 오늘 장맛이 유독 달다. 장모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시겠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았네. 지원은 그 말에 화답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화려한 호텔 만찬이나 거창한 수식어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 소박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명품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금자에게 마지막 택배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원이 직접 복원한 시간장 한 병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뜨리신 단지 속에 담겨 있던 건 단순한 간장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와 진심이었습니다. 이 간장을 드시며 그 맛이 왜 그토록 깊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뵙지 않겠습니다. 텅 빈 큰 집에서 홀로 밥상을 마주하던 금자는 그 간장을 한 입 찍어 맛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가 만든 그 맛은 비참할 정도로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쫓았던 가짜 품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짜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 맛을 함께 나눌 아들도 며느리도 친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원의 브랜드는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정성과 한국인의 자존심을 전파했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길들이거나 무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죠. 지원이 직원들에게 건네는 이 말은 그녀가 지옥 같은 명절을 겪으며 얻은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 막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어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지원 씨의 통쾌한 반전과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